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7월 22일 수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옆에 채널 가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빨리 지금 오십시오.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310 중계석 보고 싶은데 한참 막 일할 시간대여가지고 사무실에서 보기 힘들다고 말이죠.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유튜브로 계속 사무실에서 보시다가 부장님 오신다 그러면 창 내리면 됩니다. 자, 오늘도 어제 방송 시청률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일단 준비한 현장부터 소개 올리죠. 먼저 슉! 성추행 의혹 묵묵부답한 여성계 데모 슉! 다음은 이쯤 되면 막장 할리우드판 부부의 세계 슉! 마지막 열도의 괴상한 코로나 대응법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재밌지 않으면 TV가 아니다. 뉴스도 재밌어야 한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그리고 어제 방송 시청률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자리엔 고현준 해설위원. 네. 월요일에도 뵀었죠. 자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현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월요일 날 이제 빨간색 자켓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니까 이제 딸기 형제, 뭐 고추장 등의 얘기가 있었어요. 어제 파란색이 약간 떨어져서 오늘은 흰색으로 저희가 떡꼬치 형제, 떡처럼 그냥 시청률을 떡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 아하,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근데 일단 분석을 하자면 홍보가 덜 됐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시작할 때 시청률이 너무 낮다. 네. 무엇보다 이제 막 예열이 돼가지고 이제 볼만하다 싶으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이제 끝내버린다. 짧다. 그래서 이게 좀 저희도 참 고민이 많은데 이게 뭐든 그래요. 그 연인들이 연애 시작할 때도 그러는데 서로 좀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310 중계석의 어떤 포맷에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익숙해질 시간을 조금 정도 오늘까지 좀 익숙해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재밌다고 그러시던데 저희 가족들이 말이죠. 저희 가족들은 그냥 뭐 배꼽이 빠진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책상이 막 움직이네요. 관전 포인트 먼저 보겠습니다.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추가 증거 공개는 없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믿어줄게. 뭐 이런 압박을 일각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에 대한 오늘 회견에서 답을 내놨죠. 그렇죠. 이 압박에 대해서도 일종의 2차 가해다라는 지적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이거 측에서는 이제 우리 피해자 측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건 뭐 여론 재판으로 가기보다는 수사기관에 다 제출했다. 앞으로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 현장 가보시죠. 중소기업 과장이 14월에는 평소 컴퓨터로 응답을 보여주고 자, 회견 전부터 저렇게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주겠다 해서 귀추가 주목됐는데 일단 무슨 얘기 했는지 피해자의 변호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수사기관은 증거 자료를 그렇죠.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서울시에 피해자의 고충을 아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피해자 측에서는 지금 4년간 그 성추행 당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했었다. 얘기를 했다. 뭐 보직으로 옮겨달라 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피해 내용들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한테 그 텔레그램으로 받았던 좀 불필요한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었는데 근데 돌아왔던 답들이 지금 이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려면 비서직 계속 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이뻐서 그랬겠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진짜 보직 옮기고 싶다면 그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아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착잡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시장님이 예뻐서 그랬겠지 그런 소리 들으면 그렇군요.
이랬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예. 예. 오늘 사실 그 피해자 당사자가 현장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본인의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려받았는데 이 휴대전화 안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힘이 돼줄게라는 이 응원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인들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원 메시지 덕분에 행복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그 의지를 또 다지는 예. 그런 메시지가 또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시각에 또 여의도 국회에서 또 작은 소동이 있었다는데요. 그 현장도 보시죠. 자, 이해찬 대표 저기 저렇게 보이고요. 예. 이해찬 대표 보이고, 바로 옆에 남인순 최고위원도 보이죠. 뭐 아직까지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데, 자, 무슨 얘기 하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을 탈퇴하겠습니다. 성평등한 조직 문화로 혁신하고 성폭력 가해자 무관용 원칙, 성범죄의 징계 시효 폐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당대표 직속으로 윤리감찰단을 운영하겠다. 예, 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아신 것처럼 이제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 여성단체 연합 대표 출신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뭐 대표적인 이제 이 성비 사건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분입니다. 젠더 폭력 대책 특위 TF를 민주당 내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단 말이죠.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보좌진, 취재진, 뭐 지금 몸으로 막고 막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현장을 좀 들어보면 뭐 욕설, 막 고성도 들리고요. 지금 취재진 피해서 지금 달아나고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인 거죠.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고 나왔는데 기자들이 몰려서 뭐 질문을 하니까 저렇게 개찰구를 통해서 막 그 건물 밖으로 지금 뛰쳐나가는 장면인데 기자들이 계속 막고 있지 않습니까? 막고 있고 질문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답변도 지금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저 예. 과정에서 우리 JTBC 정치부 황예린 기자도 쫓아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 출입 기자들 뭐 저도 많이 압니다만 아는 얼굴들 많이 보이는데 질문은 계속하는데 답은 계속 없는 저 상황입니다. 앞에서 카메라를 지금 막고 있는 저또 보좌진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기자들이 이 여성계 데모다 남인순 최고위원이 근데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왜 아무 말이 없느냐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차량으로 지금 막 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 타는 저 장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즘 저 국회의원들이 뭐 우리 흔히 축제 차량이라고 하는 저 차량 많이 타는데 저 예전에는 아날로그일 때는 그냥 다듬으면 되는데 요새 자동문이 돼가지고 잘 안 다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보신 것처럼 저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나 버렸습니다. 지금 저기가 1층 그 소통관 쪽 문인데 네. 뭐 저희가 짤막하게 지금 뭐 소개도 해드렸지만 기자들이 저랬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이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임순영 서울시의 이제 젠더 특보일 텐데 이 임순영 젠더 특보와 남인순 최고위원의 어떤 그 인연 관계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남 최고위원의 보좌관을 지낸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 쏟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임순영 특보와의 그 관계, 전 의원과 전직 보좌관 이런 관계를 고려할 때 남인순 최고위원도 뭔가 알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뭐 어찌됐건 계속해서 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렇죠. 이 임순영 젠더 특보가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성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또 이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 피해자를 지칭해왔던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그 이론적 근거를 남인순 최고위원이 제공했다 이런 지적들도 언론 지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 대표를 지냈고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지낸 남 최고위원이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라고 네. 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당 윤리규범이 있어요. 이게 14조 내용 중에 보면 당직자나 당 소속된 사람들이 피해자 여기 괄호 열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관계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또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표현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떼어내서
그동안 표현을 해왔던 부분, 그러니까 이 이론적 근거를 남인순 최고위원이 제시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표현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이 그동안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박 전 시장 관련해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지만 그 전 케이스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때는 당시에 이제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대표였잖아요. 네. 그때 피해자라는 지칭을 했었고 지난 4월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때도 이해찬 대표도 뭐 피해자께 사과한다 이런 피해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여론의 비난이 좀 거세지니까 민주당도 지금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하고 있고요. 오늘 또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대한 추행 방임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신청을 했었죠. 기각을 했다는 지금 속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신청했었는데 이게 지금 기각됐는데 범죄 소명이 그렇습니다.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